복문장 번역의 기술 5단계. 복문장도 문장을 나열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의 본질은 문장의 중요도 순입니다. 사실 단문장도 가만히 살펴보면 단어의 중요도 순으로 나열하는 것이죠. 그 복문장의 패턴을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먼저 모든 문장과 문장 사이를 슬래시로 구분합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 분리된 각각의 문장은 단문장 번역의 기술로 번역을 합니다. 여기는 복문장을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단문장 번역 기술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팝송 영어 단문장 중심으로 된 without you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 복문장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 필자가 개발한 복문장 연결 코드를 부여합니다. 이는 문장의 구조를 명확하게 분석한 것으로 모든 복문장은 아무리 복잡하고 길어도 코유 부여가 가능합니다. 즉 문장의 구조를 확실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영어 구문론이라는 구조 분석론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주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에 져서 복문장 경작의 모든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단계, 먼저 복문장을 직역하고 의역을 합니다. 반드시 직역을 해야 영어의 복문장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영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순서와 절차를 이해할 수 있고 영작도 가능해집니다. 복문장 번역의 기술 첫 번째 단계는 복문장을 단문장으로 분리합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는 슬래시를 긋습니다. 단문장으로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영어가 훨씬 쉬워 보이죠? 이렇게 하면 읽을 때도 어디서 쉬었다가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당연히 문장이 끝날 때마다 끊어서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말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읽을 때는 큰 소리로 읽으면 리스닝 훈련도 되고 우리말에서 사용하지 않는 입과 주변의 근육도 발달하기 때문에 영어 발음이 좋아집니다. 하루아침에 발음이 좋아질 수는 없겠죠.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You have gone and left me, all for the love that set your heart in a whirl. I'm a man who'd give his life and the joy of this world. 복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각각의 단문장을 번역합니다. 단문장 번역의 기술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면 팝송 영어 단문장 편 동영상을 보시거나 본인에 져서 단문장 경작의 모든 것을 참조하세요. You have gone, 당신은 떠나버렸고, and left me, 나를 남겨두고 말았네요. have 플러스 과거 분사는 어떤 상태가 현재 지속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태라고 직역한 후에 문장에 맞게 의역을 하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 분사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수동태가 아닙니다. 이름이 잘못되어서 그런데 과거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고 정확한 시제는 앞에 있는 조동사나 또는 비동사가 올 수도 있겠죠. 그 비동사나 조동사가 결정합니다. 복문장 세 번째 단계는 복문장을 구성하는 단문장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복문장으로 연결해서 만들었겠죠. 이렇게 단문장들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번역을 정확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영작을 할 때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You have gone and left me. 여기서는 접속사 and를 사용해서 문장을 나열하는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는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장의 형태는 우리말의 순서와 같아서 이해가 쉽죠. 주로 대부분은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시제가 다르면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주어를 다시 써야 합니다. 예를 들면 You have come here and are looking at me. 당신 여기 와서 그리고 나를 쳐다보고 있네요. 이렇게 주어가 같더라도 시제가 다르면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즉 주어가 나열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같은 시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문장 번역의 네 번째 단계는 복문장에 대한 코드를 부여하고 도표를 그려서 복문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You have gone and left me. 이 경우에는 시간이나 상황을 나열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접속사를 사용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프로세스형이라고 합니다. 복문장 패턴의 두 번째 규칙입니다. 그래서 코드로는 PR이 됩니다. 복문장 번역의 다섯 번째 단계는 이제 비로소 정확한 번역을 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직역을 한 후에 의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영어식 사고방식이나 개념을 이해할 수도 있고 콩글리시가 되지 않습니다. You have gone and left me. 직역은 당신은 떠난 상태이고 그래서 나를 남겨둔 상태예요. 의역을 하면 당신은 떠나버리고 나를 남겨두었군요. 복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각각의 문장을 단문장 기술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All for the love, 사랑을 위한 모든 것. That sets your heart in a whirl,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소용돌이 속으로 넣어지게 해요. 사실 이 문장은 복문장은 아니죠. 그렇지만 복문장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앞에 어떤 단어를 뒤에서 설명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특이하게 관계대명사가 대명사 역할도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의 주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관계대명사가 그 다음 문장의 주어일 때는 실질적인 의미상의 주어는 바로 앞에 있는 단어인 the love가 해당이 됩니다. 문법적으로는 선행사라 그러죠. 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문장은 복문장은 아니죠. 앞에 어떤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문장이 온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단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 주로 시에서 많이 나타나죠. 여기서는 관계대명사가 또 주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세의 의미상의 주어는 the love죠. 그래서 3인칭 단수로 취급해서 동사 세트에 s를 붙인 것입니다. 복문장 번역의 네 번째 단계는 복문장 코드를 부여하고 도표를 그립니다. 이 도표는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매우 쉽죠. 익숙해지면 나중에 그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뒤에 문장의 that은 앞에 있는 the love를 설명하기 위해서 온 문장이고 대시 관계대명사죠. 그러면서 동시에 주어로 쓰였는데 이런 경우를 어태치형이라고 합니다. 주로 관계대명사가 전부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코드로는 AT가 됩니다. 복문장 번역의 다섯 번째 단계는 이제 비로소 번역을 완성하는 단계죠. All for the love that sets your heart in a whirl. 반드시 먼저 직역을 한 다음에 의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랑을 위한 모든 것, 그 사랑은 당신의 마음을 소용돌이 속으로 고정시켜. 의역은 당신의 마음을 소용돌이 속으로 넣어버리는 그런 사랑을 위한 모든 것. 복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각각의 문장을 단문장 기술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I'm a man. 나는 한 남자입니다. Who would give his life and the joy of this world. 자기의 인생과 이 세상의 기쁨을 주었을 사람. 이번 문장의 기부의 목적어인 누구에게가 생략되었죠. 메인 뒤에 원래 붙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더 girl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 소녀,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니까 생략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문장은 Who would give his life and the joy of this world to the girl 하고 맨 뒤에 붙여야 되죠. 그럴 때는 to를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3형식이 됩니다. 만약에 the girl을 중간에 먼저 간접 목적어 자리에 왔다면 the girl이라고 안 쓰고 her라고 쓰겠죠. 대명사를 이용해서. 그럴 때는 4형식이 되는데 이렇게 맨 뒤에 간접 목적어로 위치하게 되면 그건 3형식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무조건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 목적어를 제일 뒤로 보내게 되면 방향성을 꼭 표시해서 to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또 위에서 한번 언급됐던 소녀이기 때문에 정관사 더를 붙였죠.
복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앞에 있는 a man을 설명하기 위해서 왔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who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조동사 would는 위례의 과거죠. 그래서 과거에서 미래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데 그렇지만 그 미래가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미래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조동사 will, shall, can, may의 과거인 would, should, could, might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가정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e will give a book. 그가 책을 줄 거야. 과거로 하면 he would give a book. 그가 책을 주었을 거야.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He should give a book. 그는 책을 주었어야만 해. He could give a book. 그는 책을 줄 수도 있었어. He might give a book. 그가 책을 줬을지도 몰라. 복문장 번역의 네 번째 단계는 코드를 부여하고 복문장에 대한 도표를 그리는 것입니다. 뒤에 문장은 앞에 문장의 a man을 설명하기 위해서 왔다고 설명 이미 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어태치형입니다. 코드로는 줄여서 AT라고 그러죠. 복문장 규칙의 다섯 번째로 주로 관계대명사를 사용하는 문장이 전부 여기에 해당합니다. 복문장 번역의 마지막 단계인 다섯 번째 단계죠. 먼저 직역을 하고 의역을 합니다. I'm a man who'd give his life and the joy of this world. 직역을 하면 나는 한 남자예요. 주었을 자기 인생과 이 세상의 기쁨을. 한 소녀에게라는 말은 빠졌지만 의역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기쁨과 자기의 인생을 주었을 그런 남자가 바로 나라고요. 복문장의 7가지 패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문장. 이 중문장은 중복된 뜻으로 문장 안에 문장이 들어있는 형태죠. 우리가 흔히 주절, 보절, 목적절, 목적, 보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세스형. 이것은 시간이나 내용의 흐름대로 나열하는 것으로 주로 접속사가 쓰이죠. 세 번째는 ifThen형. 앞에 문장이 먼저 조건을 제시하고 결과에 대한 것을 뒤에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말과 순서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편하고 영작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죠. 네 번째는 do while형. 앞 문장의 결과를 먼저 말하고 뒤에서 그에 해당하는 조건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태치형으로 어떤 단어 뒤에서 문장으로 단어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개 관계대명사를 사용한 문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본동사가 아닌 동사의 목적형인데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의 목적어 대신 목적절, 즉 문장이 오는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는 전치사의 목적형인데 전치사 다음에 단어가 오죠. 그 단어 대신 문장이 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저의 저서 복문장 영작의 모든 것을 보시거나 아니면 계속 팝송 영어 공부를 하시게 되면 복문장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할 예정이니까 거기에 다양한 복문장 7가지 패턴이 나올 것입니다.